예,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충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진짜 너무 걱정되는 일들만 많아요. 산불도 그렇고, 싱크홀도 그렇고. 사실 이 싱크홀 내가 여기를 네. 예전에 자주 다녔어요. 근데 내가 참 많이 돌아다닌 편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그랬었고 지난번에 연세대학교 근처에서 왜 싱크홀 또 발생한 데 있죠. 거기도 제가 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나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더군다나 안타까운 게 이번에 그 대형 싱크홀 지름이 20m에다가 깊이 30m. 말도 안 되죠. 이게 아파트가요. 높이 따지면은 보통 한 층이 한 3m라고 잡으면 30m면 10층짜리 10층도 조금 더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당국, 경찰 모두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일단 가장 유력한 게 사고 지점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싱크홀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가 일단 공사를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당국에서도 이 관계성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어떤 위법성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경찰은 이 대형 싱크홀 사고 관련해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싱크홀이 생긴 원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9호선 연장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또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된 것 아마 다들 아셨을 겁니다. 밤샘 수색 작업을 했는데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 오늘 오전 점심시간쯤에 이제 소방에서 운전자 박모 씨를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이 결국 이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 맨 처음에 이분의 이 휴대폰하고 맞아요. 이 마이크 장화 뭐 이런 거는 먼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전 말이 안 나와 너무 안타까운 사고라서 그 사고 영상이 뉴스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 직전에 멈춰 세우려고 발을 이렇게 땅에 닿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가 오늘 오전에 싱크홀을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소방이 밝혔고요. 실종된 지 17시간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발견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구조 작업이 늦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처음에 구조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토사가 섞여 있었고 인근 공사장에 중장비까지 엉켜 있어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을 빼내고 중장비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서야 겨우 이제 박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소방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도 여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고, 맞아요. 그죠?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토사, 물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뭐 지하수인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이 매립지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긴 들더라고요. 이게 하여간 그 여부를 좀 잘 알아야 될 게 싱크홀이 특히 매립지 근처에 잘 일어난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뭐 모든 매립지가 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화면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하얀 SUV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아요.
이 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니까 근데 그 차는 정말 이게 너무 천만다행인 게 이게 아마 갖은 가속으로 이게 네. 벗어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후륜구동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륜구동이면 좀 문제가 다른데 뒷바퀴가 빠져 있던 걸로 난 기억을 해요. 약간 빠졌다가 이게 튕겨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이건 가속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야, 근데 그분이 증언을 한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그 오토바이를 앞서가던 가장 먼저 싱크홀에 빠질 뻔했던 차량 운전자는 생존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속 때문에 그렇죠. 차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차량 운전자 허모 씨 사고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흰색 카니발 승용차 타고 RV군요. SUV가 아니라. 네, 예.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 싱크홀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구덩이에 딱 빠졌다가 튕겨 나와서 앞에 도로로 다시 나옵니다. 차량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만 이 차량 운전자 허 씨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운전 도중에 어디선가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고 정신 차려보니까 앞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커다란 구멍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공포스럽고요. 그래서 구멍에 다시 차가 빠질까봐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문도 안 열렸대요.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창문으로 겨우 빠져나갔다. 브레이크 밟을 틈도 없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차가 앞으로 계속 달렸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뭐 공중에 붕 뜬 것까지는 아닌데 자동차를 가다가 이게 뒷바퀴가 빠지면서 이게 앞쪽이 완전히 들렸다가 이게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제가 생각할 땐 정말 너무 이분은 천운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거 사실 이 싱크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알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불가능. 아예 그냥 그렇죠. 달리다가 그냥 쑥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 학교 가면서 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 참. 근데 어쨌든 이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이 가족들이 또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유, 저도 참 이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지금 산불이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의성 산불이 안동 지역 안동도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다라는 맞습니다. 소식이 있고요. 계속 이런데 지금 이게 산불 상황이 이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산불이. 더 커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산림청에서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산불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한 곳이 3곳이었는데 경남 산청 하동 지역, 경북 의성 그리고 안동까지 번진 경북 일대, 울산 울주군 이쪽에는 산불이 진짜 안 잡힙니다. 가장 먼저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 지금 닷새째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진화율이 80%다. 바람만 안 불면 잦아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진주까지 이 산불이 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남 산청 지역의 산불도 아직 안심하기는 너무 이른 단계고 아직 진화 작업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성 지역은 지금 나흘째 산불이 안 잡히고 있는데 산불 영향 구역은 오히려 늘었고
밤사이 좀 진화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금 불길이 번지면서 지금 오후 3시 기준에 의성 지역 산불 진화율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 특히 안동 지역이나 의성 이쪽에 국보, 문화유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성의 국보인 고운산은 전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동 지역도 하회마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하회마을도 지금 불길이 번져 오는 상황이라서 혹시나 안동에 있는 또 문화유산에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안동시에서도 지금 대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비상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온양읍 운화리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나흘째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울주군 온양읍 송대리 이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여기도 120헥타르 이상의 산림 피해가 발생해서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말씀드리자면 청송군은 전 군민이 산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를 시켰다라는 네.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이 산불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도 많고 터전을 잃고 또 농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축사 이런 거 축사에서 소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완전히 전 재산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한 해 농사뿐만이 아니고 이 일터까지 지금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뭐 또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의성, 청송, 뭐 안동 지역까지도 고령층의 사람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늦게 접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빠르게 대피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지금 주민 대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산불 가지고 또 가짜 뉴스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이 와중에. 예? 네. 그럼 안 되는데 지금 산불 관련한 가짜 뉴스 소셜 미디어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이미지화한 걸 보면 경북 의성군의 화재 현장 사진이랑 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타담한 중국어 서적 야산서 2단 화재 방화 용의자는 중국인 유학생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 결국 의성군 화재 현장은 이 중국인 유학생이 발생시킨 것이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게끔 이미지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뉴스가 헤럴드 경제 기사 2개를 짜깁기 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셔도 안 되고 퍼뜨리셔도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산불로 호마의식을 한다. 뭐 나쁜 기운을 불태우기 위해서 무속의식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영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산불로 온 국민이 합심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 용납될 수 없고 악의적인 왜곡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뭐 중국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개인적 차원에 저걸 할 수 있지만 이 혐중 정서 이거를 일부러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하는 것도 사실은 뭐 또 반대쪽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들 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런 식의 유사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는 가짜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산불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세월호 정말 세월호 참사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것들을 두고서 막 이런 식의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반드시 잡아서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이에요. 이 SNS하고 유튜브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치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옛날에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뭐 권력은 뭐 사라졌다 뭐 이런 제목의 책들도 있고 이랬어요. 권력이 이 굉장히 나뉘어진다. 나뉘어진다. SNS 덕분에.
덕분에 이런 식인데 천만에 제가 볼 때 SNS 이게 활성화가 될수록 더 결집하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물론 제가 정치인이 가짜뉴스 퍼뜨렸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SNS나 유튜브라는 뉴 미디어들이 사실 우리 삶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단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가짜뉴스까지 지금 이런 참사에 가짜뉴스까지 그런 SNS나 뉴미디어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 이거는 좀 그렇죠. 자, 또 하나 일본 얘기인데요.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주장이. 참 이렇게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펼치기도 쉽지 않겠다. 이 거짓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런 허위 주장이 담긴 일부 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 땅이야 라고 가짜뉴스를 그냥 퍼뜨리는 것과 이렇게 공식적인 교과서를 통해서 가짜 소식, 허위를 퍼뜨리는 것은 권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일단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총합 7종, 역사 총합 7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인데요. 이 공공이라는 과목은 사회 체제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과목입니다. 지지통신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리 역사와 공공교과서 모두에서 이 독도를 다뤘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서 추가가 된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라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서 이 연행이라는 단어가 동원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허위 억지 주장이 이제 고등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조금씩 내용이 더 추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은 그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이 있는데 그거나 좀 신경 쓰지 왜?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축소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 시정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왜곡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한 시정을 지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자국 학생들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시정하길 바란다라고 대응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원룸 월세 이거 평균 가격이 나온 모양이에요? 교수님 예전에 월세 사실 대학생 때 이럴 때 얼마였어요? 저는 죄송한데 살아보셨어요? 집도 서울이고 네. 학교도 서울이고 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시구나. 네. 요새 서울 원룸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세 사기 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이제 사는 수요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좀 오르는 추세였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바탕으로 이 서울 지역의 원룸의 시세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의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가 무려
67만 원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월세가 67만 원이니까 보증금이 얼마요? 1,000만 원 기준. 1,000만 원. 네, 1,000만 원에 67만 원이었고요.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세 평균 보증금은 2억 53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였다가 직전 달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1월보다 월세는 10,000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120만 원 정도 소폭 떨어졌습니다. 강남 비싸죠? 강남은 이게 서울 평균 시세가 100%다라고 하면 100%보다 높으면 더 비싼 거고 아니면 더 낮은 건데 강남구가 평균가의 146%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원룸에 월세 살면 한 달에 평균 9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저는 진짜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러면은 좀 딴 데는 아파트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평균을 뛰어넘는 구가 꽤 많더라고요.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중랑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동구, 양천구, 관악구, 마포구까지 평균 서울의 월세가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가 2억 7,467만 원으로 2개월 연속 서울에서 평균 전세가가 가장 높게 측정이 됐고요. 강남구, 영등포구 아무래도 강남구, 영등포구 하면 큰 상권이 있는 강남, 여의도 이런 상권이 많은 곳이라서 상업지구에 따른 인구들의 주택 수요가 많아서 아무래도 비싸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